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네,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결과가 약세를 보이면 연준은 9월에 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빅스텝 기대감이 있었던 이 지난주 미국 노동부는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1만 4천만 명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겁니다. 이 실업률은 4.3%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줬었는데요. 주말 새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경제 지표들이 나와줬는데도 하락세를 이제 면치 못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인 원정대를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이 한치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동향, 이제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우리 원정 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 코수 4단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 코수 대표 티라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이고 또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니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전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곳 바로 팀 코수의 이 노란 톡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코수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차트 전부 남김없이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도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실시간 뉴스 발표되는 대로 바로바로 브리핑 드리고 있고 또 전문가가 저뿐만 아니라 또 랩터 그리고 도비님까지 있어가지고 계속 시황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실시간으로 저희가 매매하는 타점들 전달해 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께서도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제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생방송 중에도 팀 코수 우리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들 전략 전부 실시간으로 세워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재 코인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야겠죠. 바로 시장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하락세 보이고 있죠. 10.16% 하락하고 있습니다. 7,557만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17.8%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32만 5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1.3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665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리퀘스트 19.2% 상승하고 있네요. 14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USD 코인 1.63% 상승하고 있습니다. 1,43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다이 1.57% 상승해서 1,423원입니다. 테더 1.49% 상승하고 있네요. 1,433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AP ENFT 이제 0.000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스톰엑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0.31% 하락하고 있네요. 7.673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팬들 26.16% 하락해서 2,829원. 퓨전이스트 25.07% 하락하고 있습니다. 2,768원입니다.
하이파이 24.05% 하락하고 있습니다. 49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도다오 24.04% 하락해서 1,4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상위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네요. 테더 1.49%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 11.33%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고 도즈코인 14.97%, 온도파이낸스 19.07%, 이더리움 17.9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좀 더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기술 회사 잔스리의 CEO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도입 당시에 고문이었던 샘슨 모,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도 낙관적인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모우는 X를 통해서 현재 전통 이 금융 시장의 붕괴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진단을 좀 했는데요. 주요 시장 지수들이 금요일에 대규모의 하락을 겪으면서 이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이를 연결지어서 설명한 겁니다. 모우는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팟 비트코인 ETF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샘슨 모우는 미국 정부가 향후에 5년 내에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비축량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모우는 비트코인 2024 행사에서 프로 암호화폐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제안한 이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좀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늦춰지거나 또 뭐 감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계속 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고점 구간이 워낙 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하락 쪽의 시그널이 워낙 강한 상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좋은 소식들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막으려고는 하나,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정부가 매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좀 더 싼 가격에 매집을 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아직 비싼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이후에 매집을 해 나간다, 기관들이 매집을 해 나간다라는 신호가 등장했을 때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한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그때가 해볼 수 있을 진짜 것 좋은 같습니다. 위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미 빠져버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버리는 중에는 매집을 굳이 하지 않겠죠.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확실히 조금 더 매도세가 더 나와줄 수 있다. 물론 지금 워낙 급락이 셌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뭐 옛날에 데드캣 바운스라고 불리는 용어처럼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조금씩 주면서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하락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 중요한 부분을 좀 차트적으로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의 차트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전부터 일단 월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부터 봤을 때 긴 차트로 하나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중에 하나가 트리플 스토캐스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던 월봉상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스토캐스틱 장기 구간이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부터 이렇게 1, 2년 정도의 하락장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1, 2년 정도의 상승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또 하락장, 골든크로스 이후에 상승장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구간이 이 장기가 데드크로스가 날 경우에 1, 2년 정도의 하락장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기랑 중기가 하락으로 꺾였고 데드크로스가 났잖아요. 그럼 장기도 따라서 꺾여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은 고점 구간이어서 슬슬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조정이니가 아니라 이제 월봉 단위의 하락장이 크게 예상되고 있는 지점이다. 물론 데드크로스 나오려면 조금 멀긴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하락 쪽의 시그널, 그리고 고점 시그널이 워낙 강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관들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을 때 그럴 때 매집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 이 스토캐스틱
이 중기 기준으로 본다면 15호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월봉상 중기가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부터 매집이 들어가셔도 이제 과거 이제 10년 이상의 기록상으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하락 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RSI 지표죠. 대표적으로 RSI의 고점이 낮아지고 네.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고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현상 기억하실까요? 아, 점점 낮아지는 현상. 아, 네.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요거는 하락 다이버전스 네. 기억하시죠? 네. 네, 차트 아, 햇님 떴을 때? 맞죠. 네. 이제 과거 이제 네네. 지표상 햇님 떴을 때가 맞고, 네, 일반적으로 차트의 고점이 높아지고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네. 하락 다이버전스 현상이 월봉 단위로 나타났다면은 이거는 좀 강력한 하락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보조지표 혹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의 신호들은 큰 시간봉에서 등장했을 때 신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신뢰도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조금 볼 수 있는 지표가 너무 없다 보니까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네. 어떤 지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하락 다이버전스라든지 고점 신호라든지 혹은 뭐 쌍봉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이런 패턴들이 큰 시간봉, 그러니까 일봉 이상, 주봉, 월봉, 또 크게는 보면 연봉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연봉 단위 혹은 월봉 단위에서 하락 신호들이 한 시간봉에서 나온 신호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봉 이 아니라 월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신호가 네.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가 가짜 신호일 확률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좀 하락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시사하는 바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월봉 단위로 좀 봤으니까 현재 주봉 월봉 사실상 네. 월봉 단위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은 막 너무 충격적인 장세다, 이렇게 빠져서 어떻게 주말에 어떻게 12%가 빠져,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또 크게 보면은 지금이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만큼씩 이제 몇 달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는 거죠. 안도하긴 이르다. 그렇죠. 이제 시작일 수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라고 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은 네. 이만큼의 폭이 이제 월봉 단위의 폭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64,000불에서 52,000불까지고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네. 가격 범위가 네, 이렇게 봤을 때 퍼센트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이제 22%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22%의 하락이에요. 월봉 네. 하나의 캔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도 봤을 때 22%의 하락이 월봉 하나, 네. 두 개 쭉쭉쭉 나오잖아요. 네. 그건 시작입니다. 월봉 캔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22%짜리의 하락 캔들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월봉 단위로 크게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급락이니까 매수를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월봉 단위 하락장 시작이다라는 좀 암울한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주봉 단위로도 네. 볼게요. 주봉 단위로도 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 지표들이 골든 크로스 네. 혹은 상승 쪽을 바라봐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보조 지표들이 장기에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하락해주고 있고, 네. 중기도 전반적으로 하락해주고 있고, 단기도 하락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로지 모든 게 하락 시그널, 주봉이나 월봉 단위에서 하락 시그널 나와주고 있고요. 네. 보조 지표도 봤을 때, 산중이네요. 그렇죠. 보조 지표도 고점을 뭐 비슷하다고 쳤을 때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죠. 힘이 점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다이면서 유지되면서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매수로서 볼 근거가 월봉이나 주봉 단위로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 단위로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일봉 단위로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금요일이 네. 이제 8월 2일쯤이었을까요? 2, 3일쯤. 근데 진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비트코인 흐름이 이제 언제는 이제 올라가는데 왜 자꾸 저렇게 하락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정확하게 저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를 어떻게 맞추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하락의 시그널을 네.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고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네. 조금 약하게 말씀드렸고 네. 점점 세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방송 출연이었죠. 네. 그때 당시에는 좀 비교적 강력하게 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부릉부릉 시동만 처음에 거시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승의 시나리오도 존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에서는 이제 8월 2일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일인지 네. 3일인지 이 구간인데 일단 음봉 빠져주고 지난 있고, 금요일인 거죠. 네. 그래, 보조지표가 데드크로스 나하고 하방으로 꺾여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때도 저는 좀 전반적으로 하락장의 시그널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 떨어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주말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쭉쭉 금게 빠져버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걸 알겠다. 그럼 언제 사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상승 추세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선. 자, 저점을 올라가면은 무슨 추세죠? 저점을 점점 올리면은 상승 추세. 그렇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주봉 단위의 네. 상승 추세선.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거의 다 이탈하려고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탈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주봉 단위의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전 이 구간에 만나게 될 경우 단기 반등 정도는 네.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짝 튀어오를 정도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거 대부분 세 번째 자리 잘 안 주긴 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 자리니까. 그렇죠. 1, 2, 오. 3. 근데 물론 세 번째 자리부터 유효한 자리긴 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 상수에서 하단부를 만나주는 왜 게 세 번째부터는 그럴까요? 삼진 아웃인가요? 아니요. 원래 세 번째가 유효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상 세 번째 구간이 잘 늘 차트가 그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세 번째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채널 분석 관점상 어쨌든 네. 선을 긋는다고 했을 때 어. 점을 긋고 그래 네. 선 하나 그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선의 지지선부터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 그럼 우리 이 구간의 매수 포인트에 노려볼 수 있는데 아, 이게 너무 유명한 원래는. 매매 기법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잘 안 지켜줄 확률이 좀 더 존재하는 삼세판 있다. 기법? 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정석적으로 본다면은 이 구간에서 반등이 튀어오를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 단위에서 본다면 금요일에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하락했을 때 저는 이 일봉에서 이 상승 채널 하단부에서 탈출을 노려보셔라 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이 44K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 7천 불 정도 더 떨어져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추에서 하단부 요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동평균선 구름대도 봤을 때 네. 주봉 단위였고요. 주봉에서 62평선 구간 그리고 여기 선스팬 2 구간이 49K 구간에 있는데 네. 이 구간이 메인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일봉 단위로도 봤을 때 진작에 242평선을 이탈 마감을 해주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쭉쭉 이제 대하락 쪽으로 역배열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튀어 오르더라도 저항을 계속 받아주는 이평선 상황일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월봉 단위로 또 주봉 단위로 흐름을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래도 비트코인 좀 어떤 포지션을 잡아보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시간봉, 매매 타점, 가격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수 버튼을 빼라고 했어요. 네. 네, 매수 버튼 빼고 매매해라라고 이 정도로 좀 안 좋은 명확하네요. 네. 이제 저희의 추세 매매 기법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신호등 지표죠. 신호등 지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현재 초록색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 유력하고 초록색 구간에서 노란색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경우는 이제 추세가 횡보 추세나 혹은 중간 추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일봉 단위에서는 일단 확실하게 하락 쪽으로 갔고 그럼 저희는 매매한다면 1시간봉 단위로 들어가야겠죠. 네. 자, 그럼 1시간봉 단위로 들어갔을 때 완벽한 역배열 상태인 것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호등 지표에서도 봤을 때 명확하게 빨간색 구간의 진작에 이탈하고도 이제 엄청 멀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올 때마다 매도세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역추세 매매를 저는 선호하지 않고 굉장히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역추세 한 번 걸리면 크게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도 관점으로 크게 네. 매도 포지션 관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워낙 하락 추세가 강한 경우에는 저는 5분목 이하에서 매도 포지션 가져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노란 톡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빨간색 신호등 지표, 네모 지표에서 이렇게 매도 포지션 잡아서 여기 구간에서 좀 익절을 해줬어요. 크게는 좀 먹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워낙 하락세가 강력하고 올라올 때마다 매도세가 계속 나와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 버튼을 빼시라 말씀을 드려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도 역추세 매매 관점으로 매수를 잡아보신다면은 이렇게 직전 저점 구간에서 꼬리가 단 신호들 있죠. 네. 근데 요새도 꼬리도 잘 안 달아요. 보시게 되면은 일본봉 단위로 봤을 때
네, 이런 식의 급락 이후 올라가는 이런 신호기인데 꼬리가 그렇게 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매수 포지션보다는 매도 포지션 관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도 빠지기 직전인 상황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5분봉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전부터 계속 설명해 주셨던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이 넘어서 알트코인들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알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더불어서 차트를 같이 좀 봐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알트코인의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주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포인트 되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게 알트코인에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알트코인에 좋을까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일단은 비트코인은 올라가 주면서 네. 도미넌스가 조금 낮아야 알트코인들도 살 구석이 있다. 맞죠. 이렇게 말해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드렸을 때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경우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거나 혹은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덜 몰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해 알트코인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전제는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횡보하고 있을 때겠죠. 근데 지금 상승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네. 도미넌스를 살펴봐야 될 때 포인트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냐, 횡보하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를 봐야겠죠.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시 물어봐 주시겠어요?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장악력이 더 올라간다면은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엉망진창인 상황 아닐까요? 맞죠. 지금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비트코인을 파는 것보다 알트코인을 더 많이 팔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다. 시장의 수 돈들이 있겠네요. 그럼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거의 사실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엉망진창입니다. 그렇죠. 완전 지금 역대급으로 하락이 네네. 크게 나왔다라고 들었는데 네. 도미넌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요. 자, 도미넌스가 일봉 단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금요일 방송 기억하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거는 알트코인의 악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 라는 네. 거는 알트코인 대폭락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 비트코인 도면서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을 좀 건들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면 아주 훌륭한 방송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포인트 되는 건 도미넌스가 언제 좀 떨어질 때 도미넌스 좀 하락을 해줘야 그렇게 이제 알트코인도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구간 중에 하나가 이 매수 신호를 켰을 때 저희가 그때 집어들었던 구간이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매수 신호가 등장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왔다. 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신호가 나와야 줘야겠죠. 그러려면은 이 상승 추에서 상단부까지는 올라가 주면서 여기서 뭐 쌍봉이 나오면서 다이버런스 신호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미넌스가 60%대거든요. 이 정도면은 60%라고 간다면은 사실 엄청난 알트코인 대폭락 이후에 나오는 위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단순 매물대 관점으로만 본다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좀 빠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역시 관망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풀어주셨는데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과 흐름들 잘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날아오를 수 있는 그나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인지 살펴보러 이제 발굴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게 될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리플, 비트토렌트, 솔라나, 도지, 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리플부터 먼저 가격 살펴보러 가야겠죠. 네, 리플입니다. 13.0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52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리플 지난주에도 일주일 새 뭐 한 7%가 하락을 하면서 도대체 리플의 반등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SEC와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가는구나 하고 다들 기대했었는데 리플이 또 속였다, 리또 속이다라는 의견들 역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8월에 리플이 2억 정도를 매각할 예정이 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자로 큰 하락이 나와줬는데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실까요? 네, 리플 차트 이제 월봉으로 한번 저희가 본 적이 없죠.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랑 좀 많이 다르긴 하나 일단 월봉으로 원화 차트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월봉 단위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상승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상승 쪽인 거고 상승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인 거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고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은 크게 하락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주봉 단위로도 보고 월봉 단위로도 봤는데 이 꼬리 구간 가격대 그러니까 22년 3월 그리고 20년 12월 20일 그리고 이 구간이 23년 1월 구간을 저점을 연결했을 때 상승 추세선이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가 복구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구간이 1,000원부터 900원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터치도 못하고 혹은 터치했다가 바로 빠지면서 하락 추세선을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월봉 단위의 좀 하락장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의 스토캐스틱을 분석했을 때 이게 고점에서 데드크로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중기가 하락 중, 장기도 이제 중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와준다면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중간에서 워낙 강력한 하락 추세를 맞으면서 크게 하락이 올 수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주봉 단위로도 보게 된다면은 계속 저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계속 이제 큰 시간봉 단위로 눌려주고 있고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하락 쪽을 나타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에서 본다면 좀 더 명확하죠. 여기서 상승 삼각형을 그렸다가 저땐 돌파하고 좋은 날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이 꼬리 달고 빠지는 구간이 이제 대부분 낚시라고 볼 수 있어요. 트랩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고점을 높여주면서 아마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 다이버스가 등장해주면서 리플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 다이버스가 RSI만 본더라도 차트의 고점이 높아지지만 보조지표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스가 등장을 해줬고 그리고 여기 신호등 지표에서 네모 지표 있죠. 네모 지표가 다이버스를 의미하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네모 지표 뜨고 이렇게 보조지표 전반적으로 대대대 스토캐스틱들이 대대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워낙 강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마 조금 더 빠져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반등이 나와줘도 계속 하락 쪽으로 이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이 직전 저점이 563원대를 노려보는 게 그나마 적합한 방법으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리플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비트토렌트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가격 먼저 볼게요. 비트토렌트 16.67% 또 강한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0.00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론과 함께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더리움 연동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줬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론 역시도 거대 생태계이기 때문에 비트토렌트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 거대 생태계 안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현재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비트토렌트 역시도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토렌트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토렌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좋은 코인을 좀 발굴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워낙 장이 안 좋아서 일단은 토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대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뒷자리만 잘라서 봤을 때 이제 1,00000 요 구간이죠. 0.001 이하 구간, 그 구간이 이제 메인 지지선이었는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돌파 지지 나오고 지지 나오고 지지 나온 자리였는데 네. 이 구간이 좀 메인 지지선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탈 마감을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복구할 희망이 조금 전반적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이 10000 10만이라고 읽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뒷구간 기준 10만 구간에 맞고 빠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원웨이로 그냥 빠져버려도 무방한 상황이다. 크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봤을 때 가격대가 좀 잡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토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1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마 네. 85,000 구간이나 아니면은 좀 더 밑으로 봤을 때 네, 8만 구간, 요 구간이 제일 밑 지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요 구간 이렇게 쌓여있던 게 7만 정도대네요. 요 구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8만, 7만 이 두 구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반등이 나와도 1만 구간의 저항을 받고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뭔가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8만, 7만까지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있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발굴 코인들 어떤 코인이 가장 좀 날아갈 수 있을까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장세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솔라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솔라나 현재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솔라나 14.12% 하락하고 있습니다. 16만 7,2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솔라나 우리 리타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매물대 반등 같은데 진입해도 될까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 의견이 각기 나뉘고 있는 게 바로 솔라나입니다. 이 125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솔라나가 이런 장세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크게 능가할 수 있다라는 의견 역시도 있어요. 이제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솔라나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18%가 넘게 떨어져 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솔라나 도대체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차트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라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을 참으실 수가 없는 네, 건가요?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은 네. 상황이고 리타님께서도 잘 보셨던 게 이렇게 매물대를 지난번에 찝어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매물대 구간이랑 이렇게 반등했다라고 직전 말씀해 고점 주셨죠. 구간이랑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라서 지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살펴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같은 경우 지지선이 좀 센 구간이긴 하나만 지금 네. 워낙 하락 장세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같이 나와줘야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셨을 때 242평선 똑같이 이탈해준 상황이고 네. 보조지표도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 중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기보다는 하락 이탈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받아보신다면은 4시간 봉 단위로 봤을 때도 지금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헛웃음이 막 절로 네. 나오시는 거죠? 매수를 받아보려면 네. 이 구간 16만 원대겠죠. 16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꼬리 계속 달고 장악형 양봉 캔들 나와주면서 추세 반전을 기대하는 시그널이 나와 주었을 때 단기적으로 매수를 받고 한 1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0원 정도의 상승분을 기대하면서 매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잡지 말라라는 주식계에 좀 유명한 격언이 있듯이 지금 같은 경우는 잡으면 안 되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라나 지금 잡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도지 코인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17.01% 역시나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밈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시바이누를 볼 때도 도지코인을 먼저 봐라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지코인 코어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이 호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가격을 방어해 주려는 이 시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이 무너지고 있는 도지코인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런 메인넷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는 네. 사실상 그 한다라는 말 안에서 정상적인 시장 상황일 때 네. 단기적인 호재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비정상적이니까. 네, 저는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네, 업그레이드는 저는 중요하지 않죠. 네. 차트적 관점으로 이제 어디서 매수세가 들어올까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하나가 일봉상 작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조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조정했을 때 하락 추세에서 하단부가 얼추 도달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한 116원부터 115원 정도, 이 정도까지가 이제 하락추세에서 하단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추세에서 하단부기 때문에 저희는 상승추세에서 하단부에서 사도 모자랄 판에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하락추세선 하단부 에서 매수받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도지코인 워낙 하락 추세가 강한 상황이고 물론 저점에 유사한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매수받기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평선이나 구름대 관점으로 살펴보더라도 워낙 하락 추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적합하지 않은 위치고 보조지표도 확인해 봤을 때 이제 골든크로스 없이 전반적으로 데드 크로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RSI가 14 저점 구간이라서 매수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매매법 중에 하나가 하락 추세 중에 RSI 저점 구간에서 매수받는 건 중요하지 않고 상승 추세 혹은 횡보 추세 RSI 저점이나 중요할 것 같고 이 구간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카날 상황이기 때문에 RSI 저점이라고 매수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하락장이 좀 시작이 됐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가장 기대되는 코인, 발굴 코인 함께 발굴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코인 원정대와 함께 발굴한 코인은 두구두구두구 해도 될까요? 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네, 다이코인. 이제 전문가님께서 좀 발굴해내신 코인인데요. 다이코인은 이 다이 플랫폼 가상자산 담보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운영이 되는 코인이고요. 시세 변동성이 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 토큰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운영되는 이 가상자산 담보 방식의 코인으로 이 한 다이가 한 USD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발굴해내신 우리 다이코인 어떤 이유로 그래도 좀 괜찮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이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느라 정말 발굴하라 힘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모든 코인들이 네. 똑같은 차트로 빠져주고 있는데 그나마 괜찮은 코인 하나 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바로 다이코인이었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저점을 올려주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점을 낮춰주는 하락 추세선도 돌파해주는 상황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펌핑이라기 보기는 좀 많이 민망한 정도의 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꼬리가 달고 빠져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다른 코인들에 비해는 상승 추세를 그나마 유지해주는 코인 중에 하나로서 작용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이렇게 작도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평선도 이제 그나마 정배열을 아직도 정배열 유사한 상황은 이제 정배열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얼마 없는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호등 지표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일본 단위에서 봤을 때 유일하게 초록색 구간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코인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워낙 추세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변동폭이 좋은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막 큰 수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굳이 다른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다이코인이 그나마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 관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변동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도 조금 적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매수로서 수익을 내기도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에도 일단은
그나마 나쁘지 않은 코인으로 발굴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질문 받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같이 보시죠. 리퀘스트 3.2% 상승하고 있습니다. 129원의 가격입니다. 펠라즈 2.36% 상승하고 있네요. 2,295원입니다. USD 코인 1.84% 상승하고 있습니다. 1,438원. 테더 1.77% 상승해서 1,437원입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이 마지막으로 이름 올리고 있네요. 1.28% 상승하고 있습니다. 1,419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이시죠. 스톰엑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2.41% 하락하고 있습니다. 7.442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팬들 28.69% 하락해서 2,732원입니다. 하이파이 27.85% 하락하고 있습니다. 474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퓨저니스트 27.34% 하락해서 2,684원. 마지막으로 리도다오 25.94% 하락하고 있습니다. 1,36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네, 실시간에 우리 흐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살펴봐 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코수, 팀 코수 사단에 이 노란 톡방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티러노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을 위한 전략 짜주시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부자 되고 싶다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시바이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바이누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네, 시바이누 16.58% 강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지금입니다. 0.016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밈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등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예전부터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제 독보적인 코인, 밈코인에서 이 모양새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게 될지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시바이누 코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네. 슬퍼 보이세요. 네. 요즘 오늘은 이제 차트 모든 게 다 되게 슬프게 말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슬프죠. 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류 아까 봤던 다이코인이나 아니면 테더류 아니면은 거의 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바이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매수 받기에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꼬리 구간에서 따졌을 때 매물대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상황인 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직전 저점까지도 이탈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큰 상승을 노려보기에는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평선이나 보조지표 관점에서도 전부 역배열 상황을 나타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22평과 242평선만 이탈하게 되면은 역배열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보조지표도 저점 구간이긴 해요. 저점 구간이긴 하나 이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매수 신호, 그러니까 장악형 캔들이라든지 그런 신호가 나와주면서 단기, 중기와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어야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할 위치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하락 쪽으로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최저점을 노린다라고 해보면은 지금 구간부터 뭐 매집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점 구간은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만약에 난 최저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좀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서 뭔가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든지 뭐 샛발형 캔들이라든지 추세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하지 않는 선에서는 매수하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매수를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나 저는 지금 매수받기에는 비추천드리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진입을 굳이 하셔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 뒷구간만 읽었을 때 14,000 구간 있죠. 이 구간까지 지금부터 14,000 구간까지 매집을 하고 반등 나와보면서 잠깐 탈출하는 그런 매집, 어떻게 보면 물타기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전략을 삼아보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위치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봐야겠죠. 리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하이파이 궁금하고요. 평단가는 660원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비중은 10%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이파이 현재 가격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네, 하이파이 27.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듬님께서는 660원의 평단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파이 현재 47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하이파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M,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라는 의미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산정된 고정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코인입니다. 자, 이 통해서 이 사용자들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해야지만 일정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서비스는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또 안정적인 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담보 자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부채 토큰 발행과 교환까지도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 하이파이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님, 우리 리듬님께서는 평단가가 660원이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차트 하이파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리듬님 네. 이렇게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네, 우선은 하락추세선 상단부 구간의 저항을 맞고 빠져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방송 질문을 좀 일찍 주셨으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위치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락추세는 상단부도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봤을 때 62평과 구름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런 구간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일봉상 구름대가 많이 두꺼운 상황에서 62평 저항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저항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하락 추세선 상단부랑 62평과 구름대 모두 다 걸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시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향후 대처가 좀 더 중요하니까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매집해서 탈출하는 전략을 가져야된다기보다는 저는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당장 손절하기는 좀 껄끄러운 게 직전 꼬리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밑에까지 봐서 한 440원 정도까지 손절을 잡아두시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대로 하락수는 상단부 맞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440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짧게 보신다면 456원대 손절을 잡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저는 물타기보다는 조금 탈출했을 때 약간의 손절 정도로 마무리 치시는 게 가장 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전문가님과 또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이런 하락장송에서도 분석해 주신 티라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인 원정대의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오후 7시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네.